서울이라는 도시는 참 묘합니다. 1분 전까지만 해도 거대한 빌딩 숲과 자동차 경적 소리 속에 있었는데 길 하나를 건넜을 뿐인데 공기의 결이 바뀝니다. 경복궁의 웅장함을 뒤로하고 저희가 발길을 옮긴 곳은 북촌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제 친구는 한국 여행 중 가장 가보고 싶어 했던 곳이 이곳이라더군요.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 숨겨진 기와 지붕의 물결이 신기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정작 골목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저희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왁자지껄하던 공기가 갑자기 진공 상태처럼 조용해졌거든요. 친구는 제 소매를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야, 여기 분위기가 왜 이래? 우리 뭐 잘못한 거 아니지? 골목 초입에 아주 작은 표지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거 지역입니다. 조용히 산책해주세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사실 유럽의 유명 관광지에서도 이런 문구는 흔히 봅니다. 하지만 보통은 무시되기 일쑤죠. 그런데 북촌은 달랐습니다. 제 앞을 걷던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가이드가 주의를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담벼락 너머로 들려오는 소박한 삶의 소리들, 누군가의 도마 소리, 창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는 스스로 침묵을 선택한 겁니다. 제 친구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건 관광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동네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보니 북촌의 낮은 담장들은 서로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 낮게 지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 골목을 오르다 보니 100년은 됨직한 낡은 대문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 집 기와가 예뻐서 사진을 찍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리고 머리가 희끗한 어르신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순간 사진을 찍던 여행객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고개를 까닥이며 인사를 건넸죠. 어르신은 무심한 듯 하지만 인자한 미소로 화답하며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이 짧은 순간이 저에겐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즘 어디 가나 내가 먼저라고 소리 높이는 세상인데 이 좁은 골목에서는 어른에 대한 예우와 삶의 주인에 대한 존중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었거든요. 친구가 제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걸 배우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골목에서 살다 보면 몸이 기억하게 되는 거란다라고요. 다리가 아파올 때쯤 동네 작은 가게 앞에 멈췄습니다. 편의점이라기엔 구멍가게 같은 정겨운 곳이었죠. 계란 2알을 사서 친구와 나눠 먹고 있는데 근처에서 배달 상자를 정리하시던 아저씨 한 분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쓱 꺼내 친구 손에 쥐어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까 하나 남은 건데 멀리서 온 손님 시원하게 하나 드셔. 처음엔 친구가 당황해서 지갑을 꺼내려 했습니다. 독일 문화에선 공짜란 게 흔치 않으니까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한국의 정이라는 거야. 아이스크림을 한 입 베어 문 친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관광지에서 환영받는 느낌이 아니라 이웃으로 인정받은 기분이야. 그 투박한 아이스크림 하나가 어떤 비싼 기념품보다 더 진한 한국의 인상을 남겼습니다. 북촌 언덕 끝에서 내려다본 지붕들은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더 들어온 건 기와 사이로 널려있는 알록달록한 세탁물들이었습니다. 전시된 과거가 아니라 진행 중인 오늘이 거기 있었습니다. 북촌을 내려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낡은 기와 집만이 아니라고요. 그 안에서 흐르는 낮은 목소리, 이웃을 대하는 예의, 그리고 무심하게 건네는 아이스크림 하나 같은 마음들. 그것이야말로 진짜 한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골목을 걸으셨나요? 혹시 잊고 지냈던 이웃의 다정한 얼굴이 떠오르지는 않으신지요? 다음 시간에는 북촌의 고요함과는 또 다른 매력, 밤이면 불을 밝히는 익선동의 낭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